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함주환입니다. 네, 오늘은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부동산 지가 앞으로 폭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투자를 계획하셨던 분들도 지금 투자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두 속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며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지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렇게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는지 부동산 상황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단기적인 초점이 아닌 변하지 않는 장기적인 초점을 갖고서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우면은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우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투자 포인트,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보셨을 때 대출 규제로 인해서 심리 자체가 굉장히 위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보도자료 헤드라인 머릿말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선 헤드라인 머릿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서울 부동산 한파 10월 아파트 거래량 자체가 석 달 만에 75% 급감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줄었다라는 뉴스 기사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사철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매물 자체가 6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적체 속도는 더더욱 빨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안 되고 집을 파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 수요 자체가 더 늘어나고 있다. 근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적체 속도는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돈 빌릴 곳이 없네. 대출이 떠받치던 서울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와르르 이런 뉴스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뉴스 기사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 뉴스 기사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출 규제로 인해서 거래량도 줄고 그만큼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매물은 계속 쌓여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의 여파가 지금 시장 안에 굉장히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이런 뉴스 기사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대표 주택 하면은 당연히 아파트겠죠. 그렇죠? 이 아파트의 거래량에 따라서 아파트의 지가에 따라서 심리 자체가 위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상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뉴스 기사를 접했을 때 당연히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시장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기사에 맞춰서 그래프를 또 한번 보게 되면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4년도의 거래량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거래량 자체가 계속해서 살아나다가 지금 7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었고 지금 10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700건 이렇게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집계 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집계가 다 끝났겠죠. 11월 달이기 때문에 그만큼 대출 규제의 여파가 시장 안에 크게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아파트 매물 추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서울시장 안에 매물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2024년도 7월 달의 물량을 보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7월 달부터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여기 반대로 매물이 쌓이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7월 달 기점으로 봤을 때 매물이 쌓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만 보더라도 정말 지금 부동산 시장,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말 안 좋게 흘러가고 있네. 부동산을 매수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 큰일 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토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은 지금 현재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중심지의 경우는 지금 상승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강남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아니면 마포라든가 이런 한강변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상급지죠. 상급지의 경우는 지금 상승 거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이죠. 외곽의 경우는 하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가 자체가 어느 정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구간들이죠. 지금 상급지의 경우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지 상승이 되는 게 아니죠. 상급지의 경우는 자산가분들이죠. 솔직히 대출을 안 받아도 되는 분들, 뭐 10억, 20억 아니면 정말 몇백억까지 대출 없이 한 번에 결제가 가능한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상급지의 아파트 아니면 뭐 빌딩이라든가 이런 거 떡하니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입지를 보고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급지에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지의 경우는 거래 자체가 상승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곽 지역의 경우는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지만 지가가 상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12월 달부터는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죠. 디딤돌 대출 6억 이하, 5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도 자체가 크게 낮아집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12월 달부터는 외곽 지역의 거래가 지금도 위축이 되어 있지만 더 크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급지의 경우는 상승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시청자분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냐? 서울 아파트 대출 규제 후에 65%가 상승 거래, 상승 비중은 축소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뜻을 해석을 해보면은 65%가 상승 거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비중 자체죠. 건이죠. 몇 건. 이런 건은 축소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다음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노른자만 읽네. 서울 아파트 강남은 신고가, 외곽은 찬바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뉴스 기사에 나온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매물 쌓이는데 집주인들은 호가 더 올릴래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가 자체가 정말 폭락할 정도의 지금 부동산 시장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가 자체가 하락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자산가 분들 아닌 이상이한 주택을 마련할 때는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대출 규제가 장기적으로 정말 2년, 3년 동안 이루어지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짧으면 몇 개월 안에도 끝낼 수가 있는 게 대출 규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인 시선이 아닌 장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심리도 작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앞서서 말씀을 드린 이런 부정적인 뉴스 기사를 접했을 때는 심리가 당연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프도 봤을 때는 심리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에서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은 단기적인 시선이 아닌 장기적인 시선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선으로 눈을 돌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리죠.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함에 있어서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 자체가 정말 안 좋다. 당연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당연히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거래량과 매물 뉴스 기사의 경우는 단기적인 시선입니다. 당장 눈앞에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 2년, 3년, 5년, 10년 후에 미래를 생각을 하고 주택을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먼 미래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공급적인 측면이죠. 공급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또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금융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적인 시선으로 접근했을 때 내가 어떤 부동산 투자의 종목에 투자를 할지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시면은 공급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파트라든가 빌라 자체의 인허가, 착공, 준공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것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공급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그렇게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 정책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은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 완화라든가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이 현재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발 활성화 정책이죠. 개발, 어떤 지역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입지 선택,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따라서 내 투자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입지 선택이죠. 이런 개발 활성화 정책이 어떤 지역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니터링을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봤을 때 이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 자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올라갈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선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적으로 금리는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규제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안 좋게 흘러가는 게 지금 단기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 대출 규제입니다. 이 대출 규제가 시장 안에 펼쳐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여파 당연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못 받으면은 내 자본금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출 규제는 장기적으로 정말 2년, 3년 끌고 갈 수가 없는 그런 규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도 어쩔 수 없이 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2년, 3년, 5년 후의 미래를 보고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지금 부동산 시장 안에서의 상황, 답은 이미 시장 안에 나와 있었습니다. 요 세 개의 측면, 공급, 부동산 정책, 금융정책 이렇게 조금만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시장 안에서 변하지 않는 방향성을 이미 제시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한 달, 두 달이 아닌 1년, 2년, 5년 후의 미래를 보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세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거 최악의 시장 안에서 투자를 망설였던 분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싹 다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들 상담 많이 해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동산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매물을 왜 팔아가지고 손해를 봤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선이 아닌 장기적인 시선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보도 매체, 뉴스 기사라든가 아니면 TV에서 나오는 이 방송 프로그램을 본다라고 했을 때 위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부동산 매물을 쉽게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공급 부동산 정책, 금융 정책 장기적인 시선을 알고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변하지 않는 장기적인 초점을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앞만 봐서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인 시선으로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이 공급 부동산 정책, 금융 정책에 맞춰서 어떤 종목,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값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가요?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에 의해서 집값이 결정이 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러면 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수급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정부 자체에서 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규제 완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뭐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 안에서의 수요 자체가 정말 끊임없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완화와 규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수급이 결정이 됩니다. 지역 자체를 규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옆에 지역으로 가볼까? 아니면 세금 쪽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조금 스탑해야 되나? 아니면 팔아야 되나?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수급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영향이 정말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 정부 정책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바로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우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공급 정책은 어떻게 맞춰져 있나요? 바로 정비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할 수가 있게끔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완료가 됐지만 노후도 측면도 정비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정비 사업의 투자의 방향을 지금 현재는 장기적인 시선을 갖고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투자는 어디를 해야 되냐?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마포, 용산, 성동구, 광진구 이렇게 이 4개의 자치구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실패할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도 외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의 핵심 입지에 최상급지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는 겁니다. 최상급지라 하면은 마포, 용산, 성동구, 광진구 이렇게 4개의 지역의 투자의 방향을 세우시면 됩니다. 근데 왜 강남은 빠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남은 재개발 투자처로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지역은 빼고 재개발로만 봤을 때 이 4개의 자치구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마포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속해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 단지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용산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한강변에 아니면 뉴타운 개발 사업에 아니면 서울역 북부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성동구도 마찬가지죠. 한강변에 속해 있고 업무 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지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성동구 지역이고요. 광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재개발 투자처로서 각광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탁월한 지역이 또 광진구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4개 지역 다 투자를 하면 좋겠죠. 정말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씩 다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이 중에서도 나는 소액으로 정말 핵심 입지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매물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 지역의 경우는 저희 사무실에 전화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면서 핵심 입지에 어떤 지역에 어떤 자치구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셨을 때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지 제가 상담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상담 전화 주셔서 편하게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소액으로 상급 입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재개발 예정지 그 중에서도 마포, 용산, 성동구, 광진구 이 4지역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든 완화 정책이 어디에 쏠려 있죠? 바로 비아파트로 쏠려 있습니다. 주택수 제외 효과라든가 청약 자격이 유지가 된다든가 아니면 각종 세금 혜택이라든가 주택 임대 사업자 혜택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주택 임대 사업자로서의 세금 혜택까지 여러 가지 혜택 자체가 이 비아파트 빌라에 쏠려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 사업의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는 비아파트 빌라에 투자할 방향을 세워야 된다. 지역은 마포, 용산, 성동구, 광진구 이 4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년과 27년 공급 물량이 2,000가구 정도 됩니다. 공급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약 4만 가구가 필요한데 공급 물량이 어떻죠? 2,000가구입니다. 2,000가구 조금 넘어갑니다. 그만큼 물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의 정책 방향은 정비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8년도에는 어떻죠? 공급 물량이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년, 3년 후에 물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지금 당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정말 다양한 지역들이 정비 사업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는 소액으로 접근하기가 힘들죠. 단기적인 수익을 보기 위해서도 재개발 예정지, 장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정말 최상급지의 아파트로 변했을 때의 주변 매가와 갭매기가 되면서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워야 되겠죠. 그런 지역 저희가 추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재개발 예정지, 개발 압력 높고 노도 높고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죠. 정말 주택시장의 침체기에 들어섰고 정말 폭락한다.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장기적인 시선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의 방향을 세웠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지역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얼굴 뵙고 임장활동도 같이 하시면서 현장 분위기도 보시면서 투자의 방향 세우시는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시장 자체가 정말 침체기, 폭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큰 수익을 벌 수가 있는 전략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렸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의 경우는 편하게 전화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남겨드리면서 소통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요.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